안녕하세요. 저 이제 2밤만 자면 출산이에요. 내가 엄마가 된다니. 정말 길고 길었던 임신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막달 후기를 들려드리게 됐어요. 일단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임신이 아니라 유산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주수별 이벤트들도 나름 다양했었고,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자연분만만 생각하다가 자연분만을 찬양하다가 이제 막판에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런저런 얘기들을 이번 영상에서 해볼게요. 임신을 하면은 이제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고민이고 선택인데요. 저는 원래 자연분만파였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딜리버리라는 거에 되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 수술 경험도 없는 데다가 저는 후불제라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또 금방 잊혀지니까 순산만 하면 그렇게 시원하다는데, 밥도 바로 후루룩 먹고 바로 일어나서 걷는다는데 저도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수술하고 4박 5일을 입원해서 환자 신세로 남편한테 의지해서 끙끙거린다는 게 저는 더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출산 자체도 가족분만실에서 남편하고 아기하고 저하고 우리 세 가족이 동시에 만나는 그 감동, 그것 때문에도 자연분만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제왕절개를 선택했냐? 일단 누구나 그렇듯이 유도분만 하다가 응급제왕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일단 최악으로 생각했고, 그 초산에 그 유도분만 실패해서 제왕절개 한다는 경우가 되게 흔하다고 들려와서 저희 집안 내력을 살펴봤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양가에 아무도 이제 밖에서 진통을 느껴서 병원 가서 몇 시간 진통 만에 순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다 41주, 42주 이렇게 예정일 지나서 촉진제 맞고 유도분만을 막 하루 이틀 넘어서 하거나 아니면 제왕절개거나 그런 경우들만 저희 집안에 있어가지고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집안 내력인지 저한테도 37주에도 38주에도 그 어떤 출산 임박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아기가 내려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장님도 하기로 했던 내진을 37주에도 미루고 38주에도 미뤘어요. 그냥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39주인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알통이 지금도 옆구리 차면서 윗배 차면서 잘 놀고 있고요. 가진통도 못 느껴봤고 지금 이슬도 밑빠진 증상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뱃속에서 태아 심정지로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정일 넘겨서 계속 불안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일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자연분만으로 맞춰서 막달 검사 간단하게 다 하고 38주가 돼서 급하게 마음을 바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은 내일 모레인 39주 3일 되는 날로 잡혔습니다. 아직도 수술이 너무 무섭고 걱정되는데 무사히 잘 하고 와서 출산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 임신 때 유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작년 9월 말일에 첫 번째 임신했던 태아를 심정지로 떠나보내고 소퍼술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6월에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6월에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던 거였고, 이제 거기 미국의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왔던 건데,
그렇게 이제 장거리 비행도 했고 이제 와서는 또 자가격리 때문에 바로 산부인과를 가보지도 못하고 노심초사 걱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6주 때 이제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겠구나. 우리 애기 성별은 뭘까? 이렇게 조금 안심을 하자마자 그 기대했던 순간에 초음파로 태아가 12주 크기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지 않으면 그때 생각에 바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계획한 건데 아기는 뭐가 준비가 안 됐던 걸까? 모두가 지금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몰라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한테 자책과 죄책감까지 들게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자책만큼은 떨쳐내려고 그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랑 친구들, 가족들이 큰 위로가 되어줘서 9월에 유산했으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보약 먹으면서 몸조리에만 신경 썼고요. 1월부터 다시 아기 계획을 해서 3월에 알통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임신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임신 사실을 너무 또 극초기에 알아서 좋을 게 없거든요. 하루하루 걱정만 돼서 이제 너무 일찍 알아도 좋을 게 없는데 그걸 알아도 계획 임신이다 보니까 테스터의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매일매일 테스터 보고 2줄 뜨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피검사로 처음에 임신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또 이제 불안한 극초기를 보내다가 6주에 심장 소리를 듣고 입덧도 딱 6주 그때 시작했어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안정기까지는 초기 임산부는 매일매일이 걱정이에요. 나도 잘 모르는 내 몸 안에 내가 캐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매일매일이 불안하더라고요. 이때는 불안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베베라는 태아 심음 측정기가 11주, 12주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도 11주 되자마자 당근마켓에서 찾아서 구매를 해서 불안할 때마다 이제 태아 심장 소리를 찾아서 들었어요, 집에서. 병원에 또 너무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병원 검진을 앞두고 집에서 불안할 때 그 불안증에 하이베베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8주에 태동 느껴서 이제 하이베베가 필요 없어져서 다시 재당근을 할 때까지 너무너무 잘 썼던 임신용품. 그리고 입덧은 제가 일찍 6주부터 채덧이랑 토덧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입덧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라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증상이라도 있는 게 아기가 잘 있는 거구나. 정신적 건강에는 도움이 됐었고 너무 힘든 와중에도 어쩌다 하루 입덧 없이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2주 정도 하이베베로 태아 심장 소리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입덧으로 태아의 안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됐는데 이게 20주 넘어서 안정기 넘어서까지 저는 입덧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초기부터 입덧약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2주치에 9만 원인가 하는 디클렉틴이라는 입덧약을 몇 달을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매일 4알씩 먹으면서 아주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입덧약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입덧약을 먹으면 울렁거리는 그 싫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올라오지는 않게 해주니까 그나마 입덧약을 먹고 버텼던 것 같고 그래서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디클렉틴이라는 입덧약이 태아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참지 마시고 약을 꼭 처방받아서 드시고요. 또 무슨 증상과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제가 맘카페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느꼈던 임신 증상은 진짜 신기하게 입맛이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과일을 너무 안 먹어서 과일을 즐겨 먹지를 않아서 부모님도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입덧 시작하고 나서 과일만 찾았고요. 과일만 진짜 잘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고기집 딸인데도 소고기가 안 질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고기 구워 먹는 걸 진짜 좋아했었는데 입덧하고 고기라고는 꼴배기도 싫은 거예요. 입에도 못 대고 냄새도 못 맡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30주까지 진짜 고기 아예 안 먹었어요, 소고기를. 그래서 주변에서 다 딸인가 했는데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기 내내는 누우면 얹힌 것 같고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냥 컨디션이 내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도 그 컨디션 안 좋았던 중기 때 생각하면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한 컨디션이었었어요. 출퇴근하는 임산부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많은 동료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5주에 임신 증상 중에 최종 보스인 역류성 식도염과 환도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환도 통증은 뭐냐면 딱 그 디스크 고통처럼 발만 디디면은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골반까지 찌릿한 거예요. 뭐 발을 디딜 때나 뭔가 물건을 들 때나 허리 숙이거나 누워있을 때 자세 바꿀 때 이렇게 한쪽 골반으로 힘이 실릴 때 정말 크게 찌릿하게 아파서 이러고 그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 준비물로 많이 챙기는 푹신한 슬리퍼를 저는 2개를 구매해서 하나 미리 집에서 신었는데 이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맨바닥을 그냥 발뒤꿈치로 딛는 것보다 푹신한 슬리퍼를 꼭 신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 통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얼른 아기 낳고 삐그덕거리지 않는 내 몸 같은 내 몸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색해봤더니 이제 출산을 위해서 호르몬이 몸속의 관략근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식도에도 이제 음식이 역류하지 않게 하는 관략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느슨해지니까 음식이 역류하고 위산이 역류하고 그래서 이제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 끝나서 이제 살만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역류성 식도염이 도져가지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밤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도 토덧보단 낫지만 새벽까지 이 식도 타들어가는 느낌과 꾹꾹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좀 잠을 못 자게 하는 힘든 증상인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렇게 힘든 임신 기간이었지만 지금 벌써 그 힘듦에 적응이 돼서 제가 배 나온 임산부라는 게 너무 지금 익숙해진 상태라서 이제 모레면 알통이가 방을 빼고 임신 전의 몸으로, 물론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겠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홀몸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낯설고 또 설레요. 오늘 이렇게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앞으로 또 하게 되실 분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모든 임산부분들 화이팅이고요. 저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올게요.